하나의 재산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걸 공유관계라고 하는데요. 이해관계가 걸린 타인이라면 매우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공유관계입니다. 다행인 점은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변호사 유지은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긴 상속재산을 자녀들이 상속받을 경우 법정 상속분에 따라 나눠 갖게 되는데요. 만약 하나의 부동산을 형제들과 나눠 상속받았는데 나는 부동산 지분이 아니라 당장 사용할 현금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대로 상속받은 부동산을 지켜야 하는데 다른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적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례 하나 먼저 말씀드릴게요. 삼형제 중 첫째인 저희 의뢰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토지를 다른 두 형제들과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막내 동생이 사업상 현금이 부족해 본인 지분을 매도하게 되어 다른 사람이 그 지분을 소유하게 됩니다. 토지 일부에는 조상묘도 있고 운영하는 사업도 토지와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토지를 정리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죠. 지분을 구매한 사람에게 상황을 설명해 지분을 매수하려 했는데 구매한 사람이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한 탓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의 재산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걸 공유관계라고 하는데요. 피를 나눈 형제끼리도 의견이 맞지 않아 분쟁이 생길 수 있는 마당에 하물며 이해관계가 걸린 타인이라면 매우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공유관계입니다. 다행인 점은 공유자들 누구든 본인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공유관계 청산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건데요. 공유관계를 청산하는 데는 크게 협의로 분할하는 경우와 협의가 잘 되지 않아 법원을 통해 공유관계를 정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협의 분할의 경우 공유자 전원이 분할에 참가해야 하고 전원이 협의에 동의해야 합니다. 일부가 제외된 분할은 무효라는 점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협의가 잘 이루어졌을 때 그대로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첨언할 필요가 없겠고, 여기서는 법원의 결정을 통해 공유물을 분할하는 공유물 분할 청구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공유자가 언제든지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설령 다른 소유자들이 정리를 원치 않는다 해도 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을 통해 분할하는 경우 분할을 원하는 사람이 원고가 되고 나머지 공유자 전원이 피고가 되어야 되는데요. 전원이 당사자가 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없다는 점을 먼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유물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판사의 결정에 따르게 되는데요. 각 공유자는 본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식으로 공유물 분할을 주장하겠지만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은 판사의 재량에 따라 각 공유자의 의견을 수용할 수도 있고 전혀 새로운 분할 방식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을 어떻게 하느냐, 그 방식을 살펴보면 일단 원칙은 현물 분할입니다. 말 그대로 현물 그대로 나눈다는 이야기인데요. 토지를 예를 들면 경계측량, 즉 토지 크기를 재서 지분 비율대로 나누는 방법을 말합니다. 또한 법원이 인정한 현물 분할의 한 형태로 대금 정산의 방법이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공유자가 토지에 대한 시가 감정 평가를 한 후에 다른 공유자의 토지 지분을 매수하는 형태로 분할하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경매 분할이 있는데요.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 분할로 인해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땐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의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쉽게 말해 공유물이 자동차나 건물일 경우 쪼개는 것이 불가능하죠. 또 공유자들 서로가 상대방의 지분을 매수할 돈이 없다거나 반대로 서로 매수하겠다고 다툴 경우 대금 정산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법원은 공유물을 경매를 통해 매각해 그 매각 대금을 공유자 지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공유물 분할 청구에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설명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사례로 돌아가 결과를 알아봐야겠죠. 저는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유리한 분할 방법을 고려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토지를 판매하면 안 되기 때문에 경매 분할은 고려하지 않았고 현물 분할, 즉 토지를 쪼개서 분할해 줄 경우 조상묘와 사업체에 지장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대금 정산의 방법으로 분할을 결정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판사의 결정으로 분할 방법이 정해지기 때문에 여러 자료들을 준비하였는데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이라는 점과 조상묘가 있다는 점, 그리고 토지 용도와 도로 상황 등을 근거로 토지를 분필할 경우
토지가액에 현저한 감쇄가 있을 거란 점을 적극 소명한 결과 저희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토지 시가 감정을 신청했고 지분 보유자가 주장한 높은 가격이 아닌 소송 현재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소명해 결국 매우 합리적인 가격에 지분 보유자의 지분을 성공적으로 매수해 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상황과 용도에 따라 어떻게 하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공유관계를 정리할 것인지를 명확히 알아야만 좋은 결과를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